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ESG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서영주입니다. 혹시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2편인 희망의 바다를 보셨나요? 바다의 오염으로 절망적인 미래가 닥치게 되고 시간여행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내용인데 아직 안 보셨다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다뤘듯 바다는 인류에게 있어 자원의 보고이자 기후변화의 저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해양 복원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양 수역의 30%가 완전히 혹은 고도로 보호되는 해양 보호구역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 면적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2022년에는 다수의 고위급 해양 협상이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협상을 통해 인간의 활동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감독 메커니즘과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대응 비영리 기관인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억제되지 않으면 2억 5천만 년 만에 최악의 해양 생물종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바다를 포함한 자연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관심받고 있는 바다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시죠.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김세진입니다. 2015년 크게 히트를 쳤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한 대사가 떠오르는데요.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대중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긴 대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전에는 드러날 수 없던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기업은 성공 신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패션 브랜드인 아버크롬비 앤 피치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90년대 말 미국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아버크롬비는 엘리트주의와 젊음, 섹슈얼리티를 내세우며 배타적인 가치를 승리 공식 삼아 큰 성공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가치는 기업 문화에도 존재하여 CEO의 각종 차별적 혐오 발언들, 위적 기준 확립을 명분으로 한 인종, 종교적 차별들이 존재해왔고 이로 인한 소송과 항의에도 2013년까지는 별다른 타격 없이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점차 SNS로 확산되면서 2016년 미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판매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CEO가 교체되기에 이르렀죠. 이후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포용성과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를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문화와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업은 소셜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착함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착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를 새롭게 조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에 대한 소식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고민정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이 주목받고 강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ESG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경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ESG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답변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정작 ESG 최고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렇다면 기업 내 ESG 책임자는 정말 필요할까요?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가 적기일까요? 아직 ESG 책임자가 없는 기업의 대표들에게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네바 대학교 디렉터들이 3개의 질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ESG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가 ESG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ESG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ESG가 회사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ESG는 기업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SG를 전략에 통합하려 시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ESG 책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결국 ESG가 회사 전략에서 중요해지거나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적기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ESG 책임자가 상호 보완되는가입니다. 다른 임원들이 가진 역할과 권한을 ESG 책임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며 그것이 다른 임원진들에게도 가치가 더해지는지 확인해야 하죠. ESG에서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 중 하나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여러 요소들과 얽혀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가 복잡한 ESG 요구에 직면해 있거나 기존 임원진들이 회사의 다양한 ESG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최고 ESG 책임자를 추가로 임명해야 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ESG 최고 책임자가 필요한 시점은 기업의 전략 측면과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중요도가 인정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표로에 의한 액세서리와 같은 ESG 담당자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ESG 최고 책임자로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ESG 경영이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